요즘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기도 많이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면서 콩과 두유를 꾸준히 챙겨 먹는데 왜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발이 붓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혹은 아침마다 콩을 넣은 잡곡밥을 드실 때는 괜찮은데 점심쯤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인데 몸에서 보내는 반응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장기들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이 평생 먹어온 콩을 끊으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콩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콩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익숙하게 드셔온 식습관은 대부분 40대나 50대의 몸 상태에 맞춰진 방식입니다. 그때는 위산도 충분했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활발했으며 신장도 강한 여과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콩을 많이 먹어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위장의 산도는 점점 낮아지고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도 줄어들며 신장의 기능은 마치 오래된 필터처럼 조금씩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콩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장기의 속도에 맞춰 식습관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콩이 우리 위장과 콩팥과 관절에서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콩을 드신 후에 느끼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체한 것이 아니라 위장의 산도와 소화효소가 줄어들면서 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해 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장 속에서 분해되지 못한 콩 입자들이 오래 머물면서 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가 장벽을 압박하면 뱃속이 빵빵하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실내에서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당황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역시 장 속 미생물이 콩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강해 이런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강한 불보다 은은한 잔불처럼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콩을 먹어도 이제는 장 속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콩을 싫어하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워졌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위장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콩을 드신 뒤 윗배가 단단하게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콩의 단백질과 껍질 성분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주 트림이 나오거나 배 안에서 꾸르륵 소리가 잦다면 위산이 부족해 음식이 장 속에서 발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스가 계속 차서 하복부가 팽창하는 느낌, 변이 딱딱했다가 갑자기 묽어지는 변비와 설사의 반복, 명치 끝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은 거의 대부분 위산 감소와 소화효소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정자 어르신의 경우 아침마다 콩과 두유를 드셨지만 점심 전부터 배가 더부룩해지고 버스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배에서 소리가 날까 걱정되어 불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 분비가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콩을 천천히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자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콩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가장 정확한 신호이며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위장은 그래도 아프다, 불편하다 하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문제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신장에 부담이 쌓이는 것은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노폐물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쉴 틈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콩에 많은 칼륨을 걸러내는 것도 신장의 역할입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이 매우 강해서 칼륨이 들어오면 척척 처리하며 소변으로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 기능이 느려져서 들어온 칼륨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칼륨이 피 속에서 일정 농도 이상 올라가면 온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 손발이 붓는 느낌, 심할 경우 심장 리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붓는 손가락마디나 발목 자국 정도로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콩을 좋은 음식이라 믿고 오히려 더 많이 드시며 신장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이 보낸 신호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침에 손과 저녁에 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어보려 할 때 손가락 마디가 뻑뻑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면 밤새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빠지던 반지가 저녁이 되면 꽉 끼어 비누를 발라야 겨우 빠지는 경우, 또는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오래 남아 있다면 이는 체내에서 칼륨과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자 어르신은 붓기를 빼려고 콩물과 두유를 매일 2컵씩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손발이 더 무겁고 붓기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칼륨 섭취를 조절하자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에게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건강식이어도 내 콩팥에게는 오늘 하루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튀긴 음식도 피하는데 왜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가 아플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증의 원인이 지방이나 육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콩에 포함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남는 요산 찌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요산을 신장이 빠르게 걸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 요산이 관절 주변에 남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엄지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같은 부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온이 낮고 혈액순환이 느린 곳에 이 요산이 쌓이면 작은 결정처럼 굳어 관절 사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찌르듯 아픈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내 관절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 몸이 처리하지 못한 잔여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명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붓기와 관절 통증을 줄이려고 육류를 거의 드시지 않았고 대신 콩과 두유를 더 많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엄지발가락이 이상하게 쑤시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높았고 콩을 줄이고 단백질 원천을 다양화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우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을 초과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관절이 약할수록 단백질을 한 종류로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은 근육을 만들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관절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양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신호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콩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 자체는 훌륭한 영양을 가진 식품이며 젊었을 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다만 40대와 70대의 장기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통콩을 씹어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의 몸은 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양을 줄이고
빈도를 나누고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에 섞어서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두유를 컵으로 들이키는 것보다 부드럽게 삶은 두부나 너무 단단하지 않게 익힌 콩 반찬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콩에만 의존하기보다 생선, 달걀, 두부 등 다른 단백질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이 관절과 신장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식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예민해지고 더 섬세해집니다. 이는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버텨낸 장기들이 이제는 더 부드러운 보살핌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위장이 보내는 작은 더부룩함, 신장이 보내는 잔잔한 붓기, 관절이 보내는 미세한 통증은 우리 몸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한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식탁 앞에 앉으셨을 때 오늘 내 몸이 원하는 식사법이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콩 한 알을 드시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으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식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르신 가까이에 계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 건강한 노년의 삶이 시작됩니다.